다음은 5번 서예림. 모두가 장원. 비키시오! 장원급제 행렬이요! 또 누가 장원급제를 했나 보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 어허! 당장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장원급제한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지요. 그때 한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장원이 뭐 그리 대단한가? 여기 장원이 될 만한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딨소? 그러자 옆에 있던 기름장수가 말했습니다. 재주로 따지면 저도 장원입니다요.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장원급제한 사람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장원이 아무나 아는 것인 줄 아시오. 그렇게 대단한 재주를 가졌으면 어디 한번 보여주시오. 아, 그러지요. 퇴! 나무꾼은 굵은 나무 토막 한가운데 줄을 긋고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나무 토막이 줄을 따라 반듯하게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이번엔 기름장수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저울을 쓰지 않고 기름을 정확하게 따루어 담을 수 있습니다요. 기름장수는 눈을 감고 병에 기름을 정확하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나도 나섰습니다. 나는 외주를 타며 떡을 먹을 수도 있는데 난 눈 감고 생선을 3토막 낼 수 있소이다. 나는 하루에 집신 50켤레를 만들 수 있지요. 나는요, 금깨시박 찌는요. 장원급제한 사람은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원이 많았는데 나만 대단한 줄 알고 북을 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 이제라도 저 사람들처럼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장원급제한 사람은 말에서 내려 조용히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며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1번 김도윤. 할머니의 용궁 여행. 도윤이 할머니는 해녀예요. 할머니가 바다에 다녀오시고 나면 도윤이에게 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안 되겠다! 바닷가로 가보자! 할머니, 물에 빠진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이 할매는 용왕에 할배가 와도 못 잡아간다. 할머니, 오늘 많이 잡았어요? 도윤아, 내한테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기라. 할머니는 도윤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와, 전복이 억수로 많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광어가 말을 하네? 그래, 내 우예 도와줄까? 할머니, 절 따라오세요. 광어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따라 조그만 바위 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아이고, 내 배가 이마이 티 나와서 못 들어간다. 하지만 광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할머니 주변을 뱅뱅 돌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납작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여가 어디고? 할머니가 광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용궁이었어요. 그런데 광어는 들어가자마자 할머니의 무릎을 꿇리더니 용왕이 아프다고 간을 내놓으란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할머니의 간을 내놓으세요. 뭐라 했었노? 간 같은 소리 하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용왕을 째려봤는데 글쎄 용왕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꼽혀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지요. 니 뭐고? 이거 빨대 아이가? 아유, 일로 온나? 내가 뽑아줄게. 할머니는 단번에 뽑아주었지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동물들이 자기도 아프다고 치료해달라고 아우성했어요. 안 아픈 바다 동물이 없네. 얘 줄 한번 서봐라. 할머니는 차례차례 치료해줬지요. 할머니, 저는 해파리를 먹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니 비닐로 아이가? 할머니, 저는 입에 이상한 게 꼈어요. 이거 면도기 아이가? 아유,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밥? 맞다! 도윤이 밥! 내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 도윤이 밥 줘야 된다. 할머니가 집에 가겠다 했더니 바다 동물들이 모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들아! 니들 이래 계속 당하고만 살래? 내가 육지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쓰레기 좀 그만 버리라고 말해줄구만. 용궁에서는 한참을 또 한참을 회의하더니 할머니를 육지로 보내주었어요. 막 갈 때는 그래 멀드만 나올 땐 금방이 돼.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저녁도 드시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도윤이는 쓰레기로 가득 찬 할머니의 망사리를 보며 바다 동물을 위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9번 방나나 호랑이 뱃속 구경. 옛날에 산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팔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산채로 한 입에 잡아먹었지요. 강원도에 간 호랑이는 소금 장수를 잡아먹고는 간이 아주 딱 맞는구만. 호랑이는 바람처럼 날쌔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경상도 태백산에 가서는 숫장수를 충청도 속리산에 가서는 대장장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집처럼 커다란 호랑이 뱃속에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살아나갈 방법이 없나 이틀을 꼬박 고민했지요. 그런데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더래요. 다들 괜찮더래요. 근데 먹을 거 없나? 잠깐만요. 이가 호랭이 뱃속이면 이게 다 계기 맞지요? 대장장이는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지요. 숫장수는 불을 피웠고요. 그리고 소금 여기 있더래요. 와! 먹자! 먹어! 고기 좀 더 우려 볼까요? 세 사람은 실컷 호랑이 고기를 먹었지요. 덕분에 호랑이는 제대로 배탈이 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호랑이 죽네, 호랑이 달려, 아이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던 호랑이는 결국 시원하게 큰일을 보았지요. 덕분에 세 사람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래요? 여긴 전라도인데 저 어벌나게 큰 산만한 호랑이는 뭐단가요? 어메, 죽어버렸구먼. 그제야 죽은 호랑이를 본 세 사람은 호랑이 똥을 털어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만나는 계기가 뭔지 압니까? 호랭이 계기죠. 다들 맛 좀 보실래요? 산만한 호랑이는 그렇게 전라도 김제에 잠이 들었고 정말 커다란 산이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